전북 지역에서 지난 30일 11,3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2명이 더 늘어 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전북도 의장을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삼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지사는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 도민 신뢰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의 일부 시민단체가 옥정호 개발 사업을 두고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 지역민들은 옥정호 인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이 식수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0일 1,3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206명, 정읍 564명, 남원 470명, 김제 432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2명이 더 늘어 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읍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옥정호 개발 사업을 놓고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 지역민들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옥정호 인근 축사 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이 수질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실군이 옥정호에 수면 데크와 출렁다리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 애양운동본부 등 임실 지역 6개 단체도 지난 25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옥정호 개발 사업은 임실군 수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읍 시민의 식수는 옥정호물과 동진강물이 합쳐져 사용되고 있다며 상류 오염원에 대한 수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사리천은 동진강 주변에 많은 축사에 견사, 본사, 우사해서 막 200여 개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과 농경지의 잔류, 농약 등이 식수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실군 관계자들도 옥정호 수변 개발과 함께 수질 유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질 오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또 임실 지역 주민들도 옥정호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민관이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전주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우리 임실군이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수질을 체크하고 있고 수질 오염 여부에 대한 이상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서 수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정호 수면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정읍 시민들. 하지만 지난 16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봤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친환경 개발에 필요하다는 임실군 주민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질 오염 문제와 친환경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의안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1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송 의장은 진정인인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훈열 도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올해 최훈열 도의원의 재산은 75억 원으로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반영됐습니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에는 송하진 지사가 27억여 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17억여 원, 박성일 완주군수가 13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 총액 상위자에 올랐습니다. 단체장들의 신고 재산 평균은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오른 약 7억 6천만 원으로 집가 상승 등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지사는 3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뿌린 씨앗을 제대로 거두는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 도민 신뢰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스마트화 산업 혁신으로 10대 광역 견제권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선 연임과 고령이라는 일각의 용퇴 주장에 대해선 고 김대중 대통령이 74세 대통령을 했고 현재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전북 출신 인사도 비슷한 연령대에 있다며 경륜은 더 값진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비대면 선거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선거운동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모든 후보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자신부터 보도자료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대중집회나 행사장 참여를 지양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후영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새만금 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전북을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광역시급 예산으로 낙후와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경제자유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준비돼 있고 곧 발의할 거라며 국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총 795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전북 14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내고 철도와 고속도로 신설로 전국적인 교통 물류 관광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민 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인생 30여 년간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왔지만 이제는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전북의 일당 독주 체제를 변화시켜 정치와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 도시 구축과 소통과 협치, 조직의 창조적 혁신 등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고창발전 5대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31일 고창읍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5대 아젠다로 노을대교와 고창발전의 대전환, 고루 잘 사는 농어촌,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 명품 주거 환경 조성, 활력이 넘치는 더 큰 고창을 제시했습니다.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행정과 경영을 연계해 부자 순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기환 예비후보는 3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주요 정책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4선의 순정축협 조합장의 경험을 행정에 연계해 순창을 부자 지방자치단체로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관계 인구 도입으로 외지인이 찾아오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순창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그런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용업 정책만큼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걸 지원하겠다.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31일 부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예비후보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안군수에 출마하게 됐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신명나는 부안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격포에서 위도간 연육교 건설, 청호 고마저수지 수변 관광테마파크 개발, 친환경 로컬푸드 융복합 농특산물센터 건립, 전군민 의료복지지원금 지급 등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